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광TV 정천수 PD입니다. 군에 간 우리의 젊은 아들이 상관의 지시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 유명을 달리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시를 내린 최고 책임자는 여전히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7월 18일 목요일 공중파를 통해서 최상병 사건 관련 공익 제보자 신분을 밝힌 김규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금요일 국회에서 그 법사위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다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증인 신청 제안으로 오후부터 이제 증인 자격으로 선서 후에 증인 신문 하신 거죠? 원래 그냥 증인으로 초장에 바꿔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땡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네요.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하시죠 해갖고.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1년 동안 해서 그런지 약간 제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질문이 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저번 청문회 때는 안 들어왔는데 이번 청문회 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맹탕이어서 좀 김 빠졌다 그런 말씀에. 그 18일 날 공중파를 통해서 처음 공익제보자 신분을 밝히셨단 말입니다. 뭐 이미 그 전에 보도를 좀 실수를 했는지 목소리가 다 나가셔가지고 저희 열린광TV 고정 출연을 2%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목소리가 또 워낙 얌전하시고 딱 들어봐도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금방 다 변호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민주진영에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호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좀 처음에 제 목소리가 그대로 나와서 당황했는데 그때 원래는 그날 급하게 보도가 된 겁니다. 원래 예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이제 수사 기밀이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걸 어디 가서 당분간 얘기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제 수사 준비도 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에서 자기가 알아서 뚫리더라고요. 공수처에서 흘렸죠. 동아일보 쪽에다가. 그래서 뭐 이제 그 경위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아일보에서 먼저 그 기사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가 5시쯤 나왔는데 뉴스룸은 7시지 않습니까? JTBC. 그래서 그 부랴부랴 그때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 아마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도가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뭐 핸드폰에 좀 막 불이 나서. 그러니까요. 뭐 주변에 지인들께서 우려를 많이 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뭐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혹시 뭐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이나 자녀들한테까지 위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협박도 받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닌데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저쪽 관련 관계자들이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다. 저한테 좀 굉장한 적개심을 품고 있어서 이제 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왔고 저한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한 번 또 걸려오기도 했어요. 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조금 비겁하면 삶이 편하다.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공익 제보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뭐 주변에서 만류하거나 특히 가족이 왜 당신이 나서야 해? 뭐 이런 말 듣진 않았었나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공익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게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이나 이거를 결심을 못하고 사실 그냥 숨기고 그냥 묻어가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결심을 하게 된 건데 그조차도 뭐 온전히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뒤에서 저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요거를 제 친한 지인들이나 언론인들한테 이게 수사가 되면 알아서 밝혀질 거니까 수사기관이 요거를 좀 알게 힌트를 좀 줘라 라고 제가 요런 얘기를 좀 작년 겨울쯤부터 했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JTBC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쪽에서 이제 저번 청문회 그를 기점으로
보도를 하자라고 네. 해서 그냥 제가 설득을 당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나가는데 목소리도 나가고 다 저라고 의심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끌려오다가 네. 저도 최종적으로 용기를 내서 공익 제보를 결심을 한 것이죠. 지금은 가족들이 다 응원하시죠? 예, 뭐 안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저희 열린공감 TV에 어저께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응원 좀 해달라고 변호사님을. 예. 그랬더니 벌써 6만 6천 분이 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한 1,000명 정도가 댓글을 달으셔서 예. 응원을 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항상 이제 힘이 되실 감사드립니다. 겁니다. 예. 자, 최혜병 사건 발생 전하고 후로 나눠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단톡방. 예. 보시면 김규현 변호사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최동식 고위직 경찰, 최무신한 사업가 이렇게 총 5명이 이제 단톡방에 가입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2023년 3월에 처음 골프 모임 단톡방에 가입을 하신 거죠? 예,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네, 그때 이제 저 송 선배님이 만드셨죠. 네, 초대를 하고. 아, 그러셨구나. 변호사 개업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변호사 개업을 제가 작년 3월에 했으니까요. 네네. 그때 이제 저 선배님이 너도 변호사 개업했으니까 이제 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녀라 하면서 포항에서 열린 3월 달 그 쌍용 훈련, 상륙 네. 훈련 참관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저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임성근 사단장을 자기가 잘 아니까 골프를 우리가 한번 칩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해서 5월 달쯤에 실제 포항에 내려가서 골프 치는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네. 저 골프 단톡방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저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저분을 다른 또 해병대 지인으로 소개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알고 지냈던 이분은 원래 분이신가요? 알고 있었어요. 아, 원래 알고 네. 계셨던 분이셨구나. 저 해병대 전우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호종 씨를 통해서 이종호 씨를 소개받은 거고요. 예, 근데 송호종 선배도 그날 이종호 대표를 처음 본 거예요. 저기 그 최모로 네. 돼 있는 사업가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아마 소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종호 씨를 처음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구명운동은 이때는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전이니까 구명운동할 게 그렇죠. 없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때는 사성장군 운동. 아, 사성장군 네. 운동. 송 선배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랑 아주 오래됐고 아주 친한 것 같더라고요. 네, 두분 뭐 친해요. 통화도 네. 자주 하고 뭐 이런 골프도 뭐 같이 치자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해병대 수건이 사성장군이에요. 그렇죠. 네, 사병대 사령관은 3스타고. 네. 근데 저도 해병대를 나왔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해병대 병 출신이시죠? 병 출신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해병대 사성장군. 네. 우리도 타군처럼 독립해서 육해공군과 나란히 서서 우리도 사성장군을 하는 게 우리의 수건입니다. 저의 수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사성장군 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니 누군가는 돼야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사성장군 만들기 운동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 다 박수를 쳤죠.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예, 그래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 이종호 씨가 처음 김기현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뒤를 다 캐봤는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누구의 밑에 있었는지 이런 예, 것도 예.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니 뭐 땡땡 밑에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같이 근무했던 네. 검찰청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나오셨구나 하고 또 변호사나 뭐 검사들 많이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 인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는구나 해서 뭔가 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 뭐 이런 쪽으로 인맥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호정 씨한테 형님, 저 선배님, 저 이종호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건가요? 그때는 이제 송호종 선배도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날 이후에 제가 아는 검사들한테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검사들이 도이치 모터스 공범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요? 이종호 씨라고. 야, 그 도이치 공범이잖아. 그 막 구속도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고 이 얘기를 송화종 선배한테 제가 했어요. 아셨습니까 이거? 그랬더니 알았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
그 이종호가 입을 열면은 영부인이 다쳐라는 말은 누가 한 그 겁니까? 이분이 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송호정 그러니까 씨가? 이제 이분이 네. 이제 입이 열면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용산에서 신경을 쓰지 이런 말씀하신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들렸다 하더라도 하여튼 단톡방에 5명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제 골프를 하려고 간 것 같은데 이게 골프 모임 단톡방 유명하죠. 예. 송호정 씨가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먼저 뭐 공유한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하고 뭐 날짜를 정해준 것 같고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종호 씨가 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뭐- 김 변호사님은 임성근 사단장을 본 적이 없으신 거죠 아직까지는? 실제로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날 내려가서도 본 적이 없으시고, 포항에서도 본 적 없죠. 네, 없으시고. 그런데 이 송호정 씨만 현재로서는 친하다고 알려져 있고, 예. 어저께 제가 그 청문회를 쭉 봤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계속해서 자기는 이종호를 모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린광 TV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그 이종호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어떤 친분이 있다는 걸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 사진이라든가 영상 등이 있다라면은 저희 열린광 TV로도 제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골프를 못 치신 거죠 그날? 예. 네. 그는 저렇게 원래 얘기가 다 돼 있었어요. 저희끼리 있을 때나 뭐 네. 전화상으로나 네. 가자라고는 얘기됐었고 네네. 그래서 저 카톡방은 송 선배가 아마 뭐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렇게 하고 조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일정을 올리면서 일정 정하자. 5월 말이 좋으냐, 6월 초가 좋으냐. 네. 예, 딱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6월 초 정도로 하자라고 얘기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종호 선배랑 몇 명이 일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하자. 다 하자 하고 일단 수년을 시킨 거죠. 예. 그리고 이 방은 이제 골프 일정을 잡기 위해 만든 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그냥 죽었어요. 글이 아무도 안 올라오고. 아 그래요? 예. 서로 전화 통화만 좀 하고. 저희는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주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뭐 그냥 언제 모여라 하면은 그냥 그 모임 장소에서 가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골프 모임방이었기 때문에 예. 골프가 결국은 이제 안 됐으니까 캔슬됐으니까 네. 더 이상 뭐 활성화가 안 됐던 그렇죠. 거군요. 골프 모임을 위한 방이니까 이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골프 이 방에서 맨 마지막에 이종호 씨가 3부 체크하고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3부 토건이냐 골프의 3부냐 이런 말이 또 어저께 실경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알 사람은 다 아는데요. 송호정 씨하고 이종호 씨가 그러면은 3부 토건 관련해서 어떠한 주식 거래에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부 체크하고라는 얘기는 이 송호정 씨도 그 얘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네. 3부 토건 얘기로 저는 인식을 했고 네. 왜 그랬냐면은 근데 주식 얘기인지는 저 때는 몰랐어요. 네. 저는 네. 왜 그랬냐면 3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얘기를 이 둘이 많이 하셨어요. 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뭐 나는 자기 소개를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종호 선배가 그러면 뭐 그 3부 토건이 한번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아, 3부 토건이라고 아예 토건까지 붙여서 네. 얘기했나요? 3부 토건 얘기는 많이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3부 토건이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선배님 저 3부 토건이랑 뭐 이렇게 같이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게 뭐 하는데 그 사업이 뭔 사업인지는 제가 그때 관심이 없어서 네, 그분들 사업이지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3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얘기를 많이 하셨었고 네.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그때 들었던 그 얘기 하나 보다. 자, 3부 토건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알았죠. 자,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재해병 사건이 발생을 한 이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감정을 받으셨나요? 이 골프방이 이제 무산됐잖아요. 네. 무산되고 한 거의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순직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연결이 안 됐어요. 네. 임성근 사단장 뭐 들어보긴 했지만 그냥 포항 사단장이라고만 들었지 뭐 이번에 최혜병 사건의 그 사단장이다 바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건은 사건대로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뭐 그리고 하고 또 알아보니까 박정은 대령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야? 해서 알아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변호사 홍보용으로 하던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이제 시사 이런 거를 올릴 때 그 사건도 제가 한번 찍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해병대 쪽에서 연락이 오고 뭐 이제 전후회에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데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박정훈 대령 동기회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 사람들 만나서 지금까지 네. 활동을 해오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하다가 아니 그거를 하기 조금 전이죠. 그러다가 한 8월 초쯤에 그 문득 생각나는 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나? 아, 혹시 그 사단장이 내가 골프 치려고 했던 그 사람 맞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는 이제 이종호 선배랑 송호정 선배하고 전화 통화를 굉장히 자주 할 때입니다. 거의 네. 매일 통화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잡담하다가 전화 와서 생각나니까 물어본 거죠. 아 선배님 그때 그분이 이분 맞아요? 네. 그 사단장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다 이제 보도가 된 대로 자기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박정훈 대령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와 이거 뭔가 개입이 돼 있구나. 그러면 이제 박 대령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아, 이분도 또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한 2, 3개월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셨단 말도 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분이 뭐 VIP한테 얘기하고 뭐 한 것도 네. 사실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사실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드러나진 않잖아요 뉴스 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냥 흘러가고 묻히고 그런 흔한 인사청탁 정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영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네. 이거를 한번 내가 제보를 하겠다. 내가 그냥 여기서 좀 비겁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혼란이 좀 많이 왔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 그게 이제 2, 3개월이 지나도 이게 안 되니까 네, 이게 흘러가질 않고 막 대통령 경로설까지 나오고 네. 하니까 이제 대통령 경로설이 나오니까 저는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여기선 대통령이 경로했다? 맞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나 뭐 국조나 이런 거 다 거부하고 막 이제 흐지부지 사건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겨울쯤이 이 사건이 제일 이슈에서 내려갔을 때입니다. 네, 막 다 잊혀지고 있을 맞아요. 때. 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종섭 장관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이슈가 다시 된 거지. 그렇죠. 네. 그게 없었으면 이건 그대로 묻혔을 거라는 네,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치겠는 거죠. 이 사건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까? 그래서 이제 총선 출마까지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도 제가 용기를 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좀 수사기관이나 이 언론에 좀 제공을 해볼까 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좀 알려봐라. 그때 저를 만났으셨어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네. 제보가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수처에다가 공수처는 아주 나중에 나중에 했고, 한 거고. 친한 제가 믿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사람이나 언론인한테 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근데 뭐 제보를 먼저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보도는 하지 말고 그 제보를 받은 이제 취재 기자가 뭐 어느 매체인지 저는 알고 있지만 좀 들고 있었네요. 따지고 보면.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이건 보도하지 말아달라. 나는 이게 준비가 안 됐고 이런 사실은 나가고 있으니 취재는 해봐라. 네, 나가고 하지만 싶지 않다. 아직은 보도하지 말아라. 제가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단톡방만 알고 있고 취재에 참고하고 뭔가 더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가라. 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수사기관에도 뭐 알릴 수 있으면 알려줘라. 네. 이렇게 했죠. 근데 네. 그래도 진척이 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일주기가 되고 통신 기록이 이제 삭제되고 네. 그 와중에 그리고 특검이 2번이나 거부됐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가면은 완전히 묻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이제 더 이상은 제가 그 박대령하고 이제 최혜병 유족분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마음속에 한 어떤 짐처럼 있긴 했는데 견딜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7월 지나가면 통신 기록도 삭제되고 뭐하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 스스로가 이분들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다 제보를 한 건가요? 네. 공수처에 제보했을 때 처음 제보를 받은 담당 검사가 혹시 이종호 변호사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신 나중에. 거예요? 예.
제가 공수처 갔다 와가지고 며칠 뒤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죠. 그 사람은 그냥 다 받은 거네. 그러니까요. 네.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수사팀 분들이 수사팀 검사님들 뭐 저기 수사관님들 몇 분 모였어요. 네. 회의실 같은 곳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종호 녹취록도 제가 틀었죠. 그래서 수사팀이 다 들었어요. 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 이종호 변호인이었던 검사님도 있었던 거죠. 계셨던 걸로 네. 내가 기억.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하고 이제 진술 조서를 쓸 수 있겠냐? 이제 제보자로서 조사를 좀 받고 가라 해서 좋다 해서 검사실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 있는 수사관님한테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 검사실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던 그러게요. 그 검사실이었던 네. 거예요. 그 검사님이 제가 저녁까지 조사받고 집에 갈 때까지 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 수사팀인지 그 검사인지 아직 불분명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모든 자료가 바로 다음 날 용산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랬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죠. 네. 예. 좀 불편한 질문을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린공감 TV에도 약간 중도 보수 쪽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되게 뭐라고 할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민주당이 공작으로 엮으려고 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언뜻 보면은 김기현 변호사가 최상병 사건이 터질 것을 미리 예견해서 그 단톡방에 침투해가지고 예. 1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터진 이후에 이거를 내가 터뜨렸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일단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별로 대응을 안 합니다. 네.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안 먹힐 것 같으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뭔가 파보려고 제가 접근을 했다. 아. 네, 이종호한테.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종호 선배가 저를 보자마자 네 누구 밑에 있었냐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접근을 했다면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접근을 한 것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님들을 좀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그때 그분이 거론한 검사님들 중에도 그 수사팀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오히려 어떤 수사 이런 걸 빼내려고 나한테 접근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경선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아쉽게 뭐. 근데 민주당으로 경선 나가서 경선에서 이겨야 후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열린공감 TV에서도 저를 막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제기하시지 않았나요? 네, 제가 하진 않았고요. 네, 저희 김들 작가가 하긴 했었는데, 근데 뭔가 좀 그 당시에 김기현 변호사가 입장 표명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무 표명도 안 하셔가지고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긴 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좀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별 이렇게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근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검사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저도 김기현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SKY대 출신도 아니시고 그리고 변호사 그 검사를 하신 게 참 우연찮게 검사를 하신 거더라고요. 원래는 경제대학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시셨죠. 그러다가 시립대학교 들어가시면서 대학원에서 법학 전문 석사를 하신 거고 네. 그리고 해병대 갔다 오셨고 해병대는 그 전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셨던데. 예. 네. 그러니까 뭐 두루두루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것저것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김광진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는데 뭐지 영화관에서 만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영화 변호인 그거구나. 그거 번개 갑단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연하게 인연이 돼서 또 보좌관까지 하게 되죠? 뒤풀이를 하는데 치킨 먹으러 가서 먹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게임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게임 사업 하다 망한 게 정부 정책 때문에 망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정책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열받아 있었거든요. 네네. 이 얘기를 막 했어요. 이 얘기를 막 했더니 김광진 의원이 그 어느 정부 정책이야? 그랬더니 이명박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한 게 병무청입니다. 김광진 의원 국방위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이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좋아 이 정책을 한번 바꿔보자 해갖고 김광진 의원실 들어가서 저는 이제 병무청만 이게 조직이 시작한 거죠. 진짜 인연이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 8회 변호사 시험을 보셨고 예, 예. 로스쿨을 합격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가 되신 거잖아요. 네, 검사 생활을 생각보다 오래 하진 않으셨더라고요. 4년 정도 했습니다. 네. 부지검에 있으셨고 부산지검에 있으셨고 의정부지검에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신 겁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짧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올해가 39이신가요? 예, 만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뭐 나쁘게 보면은 이제 네. 뭐 하나를 꾸준히 못한다. 네. 네. 근데 뭐 이제 좋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검사를 그만두신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아이가 이제 2명이 태어나고 막 이제 키워야 되니까 저 외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뭐 검수완박 막 이런 거 할 때 제가 내부망에다가 받자 검수완박 그냥 이제 기소랑 수사 유명하죠. 분리해버리자. 네, 네. 분리시켜 버리고 우리 기소만 하고 중수청 만들고 그 대신에 이걸 해서 그러니까 딜을 치자.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경찰이 저는 경찰에 대해서는 사법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가면은 경찰이 지금의 검찰처럼 되는 거다 미래에는. 그러니까 이걸 통제해야 되니까 그거를 검찰이 사법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 검수완박 받고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권을 좀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자. 네. 이 말을 했다가 이제 지켰구나. 윤석열 친윤 예, 강성 검사님들한테 열화 같은 이제 공격을 받았죠. 예, 막 전화 와갖고 막 선배들이 야 이 새끼야 글 내려 말하면서 이제 욕도 하고. 예, 뭐 그랬죠. 그래요 그때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게 다 겹쳐갖고 에이씨 그냥 때려치자 아니야. 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청년 전략직으로 지정이 됐던 서대문구 갑에 출마를 이제 경선에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 말고 사실 별 이유 없었습니다. 별 이유 없으셨어요. 네, 그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해병대 이슈가 완전 잊혀지고 있었을 네.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걸 살리고 싶었고 같이 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나 이런 데 선배들도 김변희 그러면 출마를 해봐라 해서 떠들어라 이거를. 네. 그리고 뭐 만약에 혹시 되면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이슈를 해결하면 되는 네. 거 아니냐?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돈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때 서대문 그 공고가 떴어요. 전부 무료래. 네.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4만 원 썼습니다 이거. 그래요? 그 포스터 제작비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좋다 그럼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막 한 3, 4일 정도 준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물론 뭐 김동아 변호사님도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지금 당선되셨죠. 이 권성동 의원이 말했던 공작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당시에 일단 경선을 통과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일단 그렇고 경선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김기현 변호사님한테는 무기,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무기화했다라고 한다면 무난히 경선도 통과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제대로 그냥 뭐 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네. 뭐 정치적 포트폴리오를 막 쌓아가는 김기현 변호사 막 이러더라고요. 권성동. 네, 네. 그랬으면 총선 전에 제가 나오면서 이걸 빵 터트리고 나가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그랬어야 됐겠네. 그 생각 못했네. 내가. 네. 그랬으면 되게 유명해졌을 텐데. 근데 뭐 저는 사실 이 해병대원 사건을 알리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었고, 근데 네. 다만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이종호 선배하고 송호중 선배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네, 네. 그분들하고의 어떤 신뢰나 이런 거를 저는 저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도 뭐 이걸 공개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뭐 그리고 좀 그래 솔직히 뭐 공작 정치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해병대가 또 의리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냥 네, 참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만 이제 저는 좀 그래도 의리를 좀 지키려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때문에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종호 네. 선배가 그때 저한테 네. 니 파란 당으로 가니까 그렇지 빨간 당으로 그러니까. 갔으면 이제 내가 도와줬을 건데 글로 그럼 해봐라. 배지 달을 수 있었겠는데? 그리고 마침 또 그때 옛날 열린공항 TV에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때 소속돼 있던 로펌이 맞아요. 저기 네. 국민의힘과 아주 가까운 분들도 계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러게요. 네. 네. 저 좀 소개해 주세요. 뭐 그분이 뭐 사실 국민의힘 로펌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 지지자하는 변호사들도 다 네. 있는데 네. 뭐 사실 그때 그 안대희 대법관한테 제가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은 여기를 버리고 어떻게 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리 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의 정치적인 소신이 민주당과 가까운 것도 맞고 예 그러고 근데 다만 또 저는 민주당에서 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 망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민주당이 제 손을 잡아줬고 예, 그때 저는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아직도 저는 저의 보람이거든요. 네. 그때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한 수백 개가 망했을 거예요. 네. 그 잘못된 MB 정부의 정책 때문에 네네. 이걸 제가 들어가서 해결을 했거든요. 음. 예. 법을 바꾸고 뭐 정책 추진하고 해서 그래서 또 다시 스타트업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람이 있는데 이걸 하게 해준 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자, 공수처에 제출한 여러 노트록 중에서 이정호 전 대표가 뭐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서 자기 쪽 인물을 추천했다고 언급한 녹취록을 제출하셨잖아요. 예. 자기 쪽 사람, 결국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김건희 씨하고 국민대학교 동기인 걸 알고 계셨나요? 아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셨어요? 네. 최고위 과정 예, 지금 같은 시기에 다녔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느낌이 요즘 그래요. 이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얘기만 임성근 얘기만 들었고 그걸 제보한 건데 네. 이게 막 3부가 저렇게 뻗어나가고 막 이렇게 뻗어나가고 막 나가길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저도 모든 지금 길은, 그걸 네. 보면서 와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임 전 사단장 구명과 관련해서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이제 말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처음 보도된 게 9월 초. 그러니까 언론 최초 보도보다 한 달 반 이상 빠르게 예. 실제 9월 말에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진짜 이 사람이 김건희하고 뭐 연결되어 있나? 그때는 이 사람 진짜 힘 있는 사람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뭐가 되고 뭐 안에 네. 사람도 엄청 많고. 뭐 삼부토건 관계자나 막 이런 사람들도 뭐 뉴스에 안 나온 얘기들을 막 해주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뭐 삼부토건 다시 얘기할까요? 아까 삼부 내일 체크하고 요 카톡방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자 체크할 게 삼부 내일 체크하고 요 이제 카톡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언급한 요 얘기가 한 날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4일이었죠. 요거 나오고 나서 이틀 후에 16일 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옵니다. 예. 와서 이제 김건희 씨하고 여사 정상회담을 해요. 예. 그로부터 이틀 뒤에 5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삼부토건 주가가 확 급상승합니다. 수직으로 올라가거든요. 볼까요 그래프를? 엄청나게 쫙쫙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00원대였다가요 5,000원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네. 9월에 한번 조정기를 거치는데요. 이때 통화 기록도 나오죠. 5월 카톡방하고 9월에 언급한 이 사이에 삼부토건이 어땠는지 뭐 화양연화 뭐 이런 말도 오고 갔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그냥 네. 삼부 관련된 사업 얘기 그때 하시던 그 얘기인 줄 알았지.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았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단톡방에 저의 배신감도 느낍니다. 그래요? 좀 알려줬으면. 네. 아니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해도 좀 받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떤 네. 기자님들이 전화 많이 오는데 네.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밤에 주식 사셨어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저 변호사님 이거 좀 죄송한데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기자들이 하도 막 궁금해갖고 제가 대표로 물어본다고. 저 같아도 물어보겠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3부 사셨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안 사셨나요? 샀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자, 이때 이제 이정호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삼부토건이 지금 원일이의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라고 말을 했다면서요. 그 녹취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조원일 씨. 네. 조원일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신 건가요? 그때 이제 통화하면서 설명을 조원일이 누군지를 들었긴 한데 네. 뭐 그때는 그렇게 큰 관심을 제가 둘 때는 아니라서 네.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정도였죠. 저 열린광 TV를 2020년부터 쭉 구독을 해오신 분들은 조원일이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오히려 변호사님보다 우리 그러니까요. 구독자분들이 아실 예. 것 같은데 삼부토건 회장이 이제 조남욱 회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성욱 회장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이 1세다라고 보신다면은 조성욱 회장은 2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조성욱 회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과 친인척 관계로 의심이 돼서 저희가 이제 수사처는 아니니까 뭐 그분들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볼 수는 없어서 예. 수소문을 해봤더니만 친인척이 맞다라는 여러 제보가 있어가지고 확인차 전화를 드렸더니만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안 해요. 그 부분만 안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지금도 친인척 관계다. 뭐가 있는 거네요. 예, 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조성옥 씨가 회장이 되면서 그의 아들 이제 조원일 씨가 모든 일을 또 했었는데 이은광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라임 예, 펀드 예. 사기 사건의 예, 주범으로 알려져 있고 예. 지금 프랑스로 도망가 있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잡혀가지고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범죄인 송환해와야죠. 네, 근데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요? 송환을 안 해요. 왜? 그거 잡혀 있는데 이상하죠? 왜? 근데 그 이인광 씨 그리고 조원일 씨, 뭐 그리고 아까 이종호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이름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나라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조성옥 회장, 그러니까 조원일 씨의 아버지 되시는 조성옥 회장은 삼부토건을 접수할 때 그 김태촌이라고 혹시 조폭 대부 알려요? 예, 그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는 김재현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삼부토건을 접수합니다. 그 김재현이라는 사람도 삼부토건 회장 명함을 파고 다녔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조폭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도 했었고 실제 옵티머스 사건도 조폭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당시 열린공업 TV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 갖고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의 종말은 결국 꼬리 자르기로 끝나와 버렸거든요. 아무리 많은 보도를 했어 저희가 그 당시에 보도를 하고 거의 매주 보도를 했는데 거의 다 합쳐갖고 300만 명 가까이 시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알 사람은 다 알아버린 거죠. 그러게요. 물론 변호사님처럼 관심이 어떤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었지만은 예, 그때 이제 검사하면서 맨날 야근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면죄부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계속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문제가 있다. 예. 저희 열린광TV 구독자가 5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왜 정의로운 검사를 건드리냐. 그때 삼부토건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계현 씨가 대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또 방송 보도를 했더니만 그때만 하도 이낙연 씨가 그 민주당 쪽에 차기 대선 주자 1위였거든요. 왜 열린광TV는 이낙연을 공격하느냐. 이상한 데다. 라고 하면서 또 열린광TV를 구독 취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야. 나중에 그 조성옥 씨가 조원일 씨와 함께 또 접수하는 곳이 성지건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긴 뭐 현대랑도 연결. 네, 성지건설의 회장으로 또 조성옥 씨가 들어갑니다. 아, 지금 성지건설 저희가 계속 취재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삼부토건, 성지건설,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배경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사람이 김건희 씨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토건 그리고 금융, 저축은행 막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모든 네. 게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 그렇죠. 유명한 전화번호죠. 02800-7070. 저거 웬만한 시청자분들이 한 번씩 다 장난삼아 한번 걸어보셨대요. 거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번호가 됐습니다. 네. 자, 처음에 이제 이 국가전략안보회의가 아마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7월 31일 날.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쯤에 첫 통화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하고 세 차례 정도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씨하고 전화를 31초간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약 44초간 전화 통화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종석 장관하고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가장 길게 했네요. 168초 정도. 그렇죠. 예. 네. 저거의 통화 기록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
대통령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네. 168초면 엄청나게 긴 통화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저도 막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가끔 하면은 네. 이분도 굉장히 바쁘니까 말을 굉장히 빨리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네. 빨리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하면서 그냥 그렇죠. 끊으려고 네. 네.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168초나 통화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기대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안보실장한테 무슨 말을 했을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또 주진우 법률비서관한테 검토하라고 얘기하면 약 44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종섭 장관한테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내린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자마자 바로 8초면 끝나죠.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 브리핑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저번 청문회 때도 그렇고 이종섭 장관이 이 얘기만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관의 지시는 적법하기 때문에 네. 제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는 문제될 게 아니다. 그건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언론 브리핑 취소하라, 뭐 이첩 보류 지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냐, 뭐 이거에 관한 통화를 했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게요. 네. 그래놓고 맨날 장관의 지시는 적법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저는 간접적인 자백이라고 봅니다. 네. 야, 어저께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에 현직 검사하고 또 문자를 나누기도 했어요. 아, 네. 서울 고검. 제가 찾아봤는데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었고 네. 그 임성근 댓글팀이라고 이제 나온 그 다음 카페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저하고 저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이런 데 활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공격하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있었던 카페입니다. 그래서 참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저희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추적하던 결과 어느 정도 이 사람이다라는 거를 잡고 있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그냥 땅 터지대요. 그 기자님이 이제 나라를 구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핸드폰 사진 기자. 네. 야, 전방위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임성근 구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네.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 고속 전 고동군사법원장. 고속 씨 관련된 얘기는 저희 열린검TV가 최초로 한 거는 모르시죠, 그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저희 열린검TV가 국정장 설전을 통해서 이렇게 아예 대놓고 그냥 했고 실제 전화 통화까지 해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선생님 되시죠? 네. 아,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아, 제가 운전 중인데요. 아, 예, 혹시 몇 시쯤 전화 드리면 될까요? 확인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아, 거기하고 통화할 생각이 없네요. 많이 거기서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이 너무 엉뚱하게 지금 그 무고한 사람을 명예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처음 연락드리는데, 제가. 아니, 열린공감에서 뭐 이상하게 저를 의심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인적사항도, 이렇게 공개하고,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운전 중이거든요? 아, 예, 그 운전 마치시고 통화를 한번 하시죠. 통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하고는. 아, 저희가 왜곡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제가 처음 전화를 드리는 건데, 통화가 된 게 처음이에요. 아니요. 하여튼 저 열린공감에 나한테 누가 이렇게 메시지로 그 카톡방으로 여러 열린공감 TV를 저한테 녹화해서 보내주는데, 혹시 거기하고 관련된 분일 거 아니에요? 아, 거기 기자인데요. 거기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 네, 말 듣기가 싫으네요. 혹시 김충식 씨 모르시고요? 누구요? 김충식 씨. 김충식이가 누구래요? 아, 처음 들으시나요? 김충식이가 누구예요?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김충식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얘기하지 할 거 아니에요? 저기 최은순 씨하고 뭐 내연남으로 누구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하고 내연남으로 알려진 분인데 혹시 모르시는지 하고. 아, 저는 모릅니다. 아, 김충식이가 누구죠? 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내연. 어머니의 내연남.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냥 그것 좀 확인 드리려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 통화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운전한다니까요. 동작동 국립묘지 옆에 지금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똑같은 전화가 계속 찍혀 있어서 네. 적반 전화인가 제가 답을 했고요. 네.
예, 들어가세요. 공감 TV가 6월 1일 날 보도를 한 거예요. 6월 1일 날 경제자서전을 통해서 김건희 개입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과 연계설. 저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저걸 모르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렇죠. 6월 달이었기 때문에 고속 개입설, 아예 고속을 대놓고 얘기했고요. 김충식 개입설, 그다음에 대통령실 개입설 다 말을 했었거든요. 아까 김충식은 모른다고 했었죠, 고소 장군이. 이게 이제 그 증거입니다. 2012년도에 김충식 씨가 버리고 간 수첩을 저희가 발견했는데 일정표 중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시의 저기 고속 장군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윤검은 윤석열 검사를 뜻하고요. 그렇겠죠. 명시는 당시에 김건희 씨의 본 명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모른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고속 장군은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출마도 하셨었잖아요. 네, 예. 용인에 출마를 예, 했었죠. 그때 뭐 명함을 막 뿌리고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네, 그 지역 그 주민 이런 네. 사람이 저 사람의 연락처를 저장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더래요. 고석 네. 윤석열의 친구.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엄밀히 따지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명령권자도 아니잖아요. 이게 보신 바와 같이 당시에 이 사람한테 그게 작전 명령 권한이 그렇죠. 없었던 예, 거잖아요. 단편 명령 때문에 네. 예. 아예 신속기동부대가 임성근 사단장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육군제 54단으로 예, 배속이 작전 됩니다. 명령은 제2작전사령부만 내릴 수가 있는 거고 50보병 사단장만 내릴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사병 1사단장이 무슨 권한으로 작전 명령을 저렇게 내리는 그래서 거예요? 본인은 지시가 아니라 지도를 했다. 근데 이게 지시가 아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아예 대놓고 지시라고 써 예, 있죠. 지시라고 저기. 써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뭐 사실 지도였다고 해도 저는 사실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는 게 네, 원래 자기 사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신속기동부대 해병대인데 그렇죠. 54단장 말을 듣겠습니까? 솔직히 임성근 사단장 말을 당연하죠. 듣겠습니까? 아, 우리 네.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 말을 듣겠어요. 네. 아이고 이렇게 대놓고 아주 그냥 뭐 사단장님 강조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사단장님 강조사항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저기 한번 보세요. 네. 저기에 안전과 관련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참 갑갑합니다. 대부분 물에 들어가서 해병대가 수영을 기본적으로 다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해병대는 수영을 기본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수영을 잘하는 애들이 오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수영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갔는데 가르쳐 줍니다. 전투 네. 수영을 하면서.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인원 같은 경우에는 1, 2병 때 그 수영을 배우기 때문에 네. 1, 2병 때는 아직 수영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최상병도 순직해서 상병이 된 거지 원래 1병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물이 급류가 막 흐르는 이런 곳에서 예, 전투 수영이 가능합니까? 이런 못하죠. 곳에서?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은 장갑차, 상륙 장갑차라고 물에 들어가는 네, 장갑차인데 네, 네, 네. 그것도 물이 세갖고 다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센 물살이었고 거기는 수영 선수가 들어간다 그래도 네. 쉽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재난 구조, 그러니까 인명 구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해병대는 그렇죠. 다 예. 구명조끼 입고. 그럼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삽과 마대,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화도 원래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 신속기동 부대는 이거를 하러 간 부대입니다. 네. 예, 이런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네. 그 물가로 가서 실종자 수색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쓰레기 치우고 뭐 잔여물 치우고 이런 거 하러 간 건데 임성근 사단장이 방향을 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게요. 아주 대놓고 지시를 합니다. 사단장님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 미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둑판식, 수색 정찰 실시할 것. 아예 대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바둑판식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방규범에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요. 일렬로. 예, 그렇죠. 일렬로 이렇게 쭉 로프로. 서서 로프를 저렇게 갖고 양쪽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고 네. 로프가 돼 있으니까 넘어지더라도 이제 로프 잡으면 그렇죠. 예,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하면은 그냥 아니,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로프도 없고 예, 네.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그냥 던져 놓은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한번 기사가 나가니까 예. 저거 기사 보고 나서 야, 참 언론 공부가 잘 됐구나 라고 했다면서요. 훌륭하게 공부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참. 그러니까 또 한 번 저런 어떤 그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갖고 자기가 좀 이렇게 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있었던 것 언론에 같아요. 광파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이 한 번 이런 전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하시죠? 2022년도에 8월에 서울 강남구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이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요때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포항에서 참 멋있죠. 예. 예, 인명 구조를 하고 결국 이것이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면서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구했다 이런 말까지 네. 있었고 직접 내려가서 언론 브리핑까지 받기도 했었죠. 예, 저 때부터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전화 통화도 했딱 하고. 네. 저 때부터 임성근 사단장을 내가 좀 잘 키워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요 날이죠, 요 날. 잼버리 간 날. 예. 참. 그리고 저도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의혹이 있었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을 벌어졌는데요. 들려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님 그 보문교 일대에서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 뭐? 어디 보문교?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 일대 섹터입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잡았어? 지금 그 중대장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바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중입니다. 병이야? 예 병입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아야 알았어. 필승 중입니다. 안 보여? 예 안 보입니다. 지금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려가는데 어떻게 안 보여? 여기 수심이 엄청 깊은데 저도 다른 섹터 보고 있다가 빠졌다는 거 듣고 지금 일단 보고드리려고 지금. 알았어. 대장입니다. 어떻게 되냐? 네, 사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예. 저 임성근 사단장이 현재 상태는 어떠냐고라고 물어본 게 언론들이 주변에 있냐?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죠. 저 뒤에도 이제 언론 접촉하면 안 되는데 네. 막 이런 말을 하지 그 얘기 않습니까? 맞춰 듣을까요? 어. 들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그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그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하여튼 저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예.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좀 달래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하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다. 언론의 접촉부터 차단해라. 저런 사람을 별 4개 달아준다고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괴감이 들어요. 저런 사람을 달아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저게. 그리고 저 방금 나왔던 왜 물에 빠졌냐고, 그러니까 왜 빠졌냐고 하면서 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네, 네. 이게 저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물에 들어가서 수중수색하는 사진 봤다, 뭐 이거는 많이 부각이 네. 됐지만 저는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다 또는 묵인했다라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면 저 보고를 대대장한테 받았을 때 물에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 야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맞아요. 왜 들어갔어? 그 말이 있었어야 되네, 진짜. 이게 정상이죠.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냥 왜 빠졌냐고 하면서 그냥 물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바닥이 깊어서 빠졌습니다 하는데 그냥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떠냐 아무 질문 없이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걸 추단하는 겁니다, 이게. 네. 병이야? 이 말도 좀 그래요. 예. 자, 결국에는 사건이 벌어졌고
7월 20일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를 해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경찰에서 예, 넘어간 사람들이 임성근 사단장을 뺀 나머지가 다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죠. 어제 청문회 그 수사심의위원장님이 네네. 나오셔갖고 그러게요. 확신을 가지고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본인도 그러게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은 7월 29일까지, 그러니까 이첩 예정 보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7월 30일 날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7월 31일 날 이게 이제 7월 30일 날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보고가 되면서 이때 이제 7월 31일 날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 때 아마 대통령실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통화도 엄청 나고. 네. 그리고 나서 8월 2일 날 이제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 돼버립니다. 예. 야, 수사를 열심히 했던 수사단장을 그냥 해임시켜버리고 항명수괴죄 하고. 이 군대에서 전시의 항명수괴죄는 총살 아닙니까? 무조건 사형이죠. 네. 적전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결국 8월 2일 날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된 수사자를 회수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요. 저게 모든 것이 이 수사 기록 회수는 국방부가 하고 싶다고 해갖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네. 국가수사본부에서도 뭐 전화가 가고 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단 한 명, 그 사람의 개입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 사건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하고 예, 있거든요. 그렇게 사실 저도 공수처 수사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일단 부족하고 네. 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건데, 근데 믿을 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데가 공수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제 거기 네.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네. 그래서 저도 제보를 했는데 이종우 변호인들이 거기 포진을 하고 있질 않나. 그러게요. 네. 예, 저한테 막 이거 유출하지 말라, 막 언론에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뚫려서 기사가 나지를 않나. 그리고 저는 지금 제보를 해서 자료를 줬는데 지금 거의 이제 3주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다 할 만한 진척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건 강제 수사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종호 전 대표 어제 참고인 조사했다 하더라고요. 네. 아니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임의 수사를 합니다. 그러게요. 예. 호호호. 아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정말 제대로 기소를 하고 싶은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네. 압수수색을 먼저 한다. 내일. 그렇죠? 예, 검찰의 특수부 반부패부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 내일 압수수색해야 성공한다. 그러게. 그러니까 오늘 뉴스가 나왔다. 네. 내일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래야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네. 참고인 조사요? 안 그러면 증거 다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저 어저께 그 청문회 봤는데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 전화번호 비밀번호 예. 기억 못한다는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와, 이 신종수법입니다. 그 한동훈 장관을 능가하는 그러게요. 수준이죠. 예. 네. 안 알려주는 걸 넘어서 잊어버렸다. 자, 공수처도 믿지 못하겠고 특검을 하게 되면은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버티자. 이대로 시간 지나면 끝난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쪽에서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거잖아요. 그냥 떳떳하게 밝히고 가자. 진상규명 특검 3개월이면 진상규명이 다 끝나고 책임자 처벌하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민생 문제나 다른 거에 집중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걸 안 봤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진상규명하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는 뭐 임기 끝날 때까지 방해를 할 거 아니겠나 싶은 두려운, 불안한 예감이 제가 드는 겁니다. 네.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길이 험난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이제 정의와 진실을 찾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네. 예, 특검 안 되면 계속 추진해야죠. 계속 추진해서 저도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또 앞으로 이 최장병 사건 관련해서 뭐가 나올 게 있는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혹시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은 뭔가가 또 있을까요? 뭐 저를 통해서 나올 거는 이제 다 나온 다 것 나온 것 같고요. 같고요. 예. 네. 이제는 여기 많이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언론 수사기관 네. 이런 분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제2, 관심을 제3의 가져주셔야죠. 김규현 변호사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이종호 씨라든가 당시에 그 관련된 사람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임성근 사단장의 특성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투스타 진급을 문재인 정부 때 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공들 안보실 국방부에 근무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 임성근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진급 처리되면 너무 도처에서 임성근 진급해야 된다는 청탁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가지고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네. 이랬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동원 가능한 모든 라인을 다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종호 하나만 동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열린공감 TV 자주 좀 시청해 주세요. 저희 2번 나오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최근에 성지건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예. 하나의 건축회사 히림건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의혹을 저희가 취재 중에 있는데 예. 포항하고 굉장히 많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포항에서 하는 개발 사업권을 히림건축이 땄다고 해요. 예. 이거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언론 플레이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개발권을 수주한 곳, 그러니까 저기 그 공고한 곳 포항시가 아니에요. 포항시에 물어봤더니만 자기들은 그런 발주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히림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히림에 전화를 해봤더니만 히림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실제 그 개발 사업권 관련된 어떤 그 일종의 비딩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임성근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아. 근데 그게 포항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동해안 벨트 전체에 대한 관광사업 벨트가 들어가는데 그 전체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 건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법사. 네. 거기까지 저희가 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먼저 보도를 하면 2년 뒤, 3년 뒤에 공론화가 됩니다. 삼부토고처럼. 빨리 돼야 될 텐데.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예. 끝으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늘 토요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3.5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네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정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뭐 변호사로서 거의 활동 못 하시죠? 변호사 활동을 지금은. 그래서도 근데 이제 제가 생업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변호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하시죠 지금? 예, 유튜브도 하고요. 김규현 TV인가요? 정의규현. 정의구현. 김규현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현재 예. 구독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7만 명 정도. 어이구. 시청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방송 끝나시면 정의구현 TV 들어가셔서 꼭 구독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사실 변호사로 돈 벌자고 시작한 일인데 여기까지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참 저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작에 제가 이걸 알고 있었으면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특히 용기를 내는 게 너무 늦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박정훈 대령 끝까지 돕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열린감 TV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시면은 김규현 변호사를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글을 하나 올렸는데 현재까지 약 한 7만 분 가까이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1000여 명 정도가 응원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 계속해서 김규현 변호사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감사합니다. 편해지십시오. 네. 안녕.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